대표형 14번 보겠습니다. 4개의 문자 A, B, C, D를 일렬로 나열할 때 A와 C가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네요. 자, 이게 이제 나열할 때 조건이 붙는 겁니다. A와 C는 서로 이웃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면요. A와 C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걸 한 묶음으로 보면 얘와 그 다음에 B와 D,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3개를 나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를 나열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3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일렬로 순서 있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와 똑같겠죠? 근데 이거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3팩토리얼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총 6가지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덩어리를 포함한 요 3개를 나열하는 게 6가지인데, 자, 문제에서는요. A와 C가 이웃한다 그랬지 A, C의 순서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한 묶음에서 A와 C가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따라서 한 묶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한 묶음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요걸 나열하는 게 6가지고 이 경우에도 이렇게 3개를 나열하는 게 6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건 뭐냐 하면 이 3개의 묶음을 나열하는 경우가 6가지죠. 그게 이제 3팩토리얼 가지고 그 다음에 요 한 묶음 내에서 A와 C를 순서 있게 나열하는 그것도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제대로 써볼까요? 요 3개를 나열하는 게 3 퍼뮤테이션 3 곱하기 요 한 묶음 내에서 2개를 나열하는 게 2 퍼뮤테이션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그냥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6 곱하기 요건 1이니까 2가 되어서 정답은 얼마? 12가지가 되는 걸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A와 C가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웃해야 된다는 애들끼리 한 묶음으로 묶어버리세요. 그 다음에 그 묶음과 나머지들을 나열한 수에다가 이 한 묶음 내에서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순서를 바꿔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곱하면 그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2입니다. 유제 14-1번입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나열을 할 때 여학생 4명을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겠느냐, 요걸 묻고 있죠. 그러면 여학생 4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학생을 그냥 A, B, C, D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여학생 4명이 이웃해야 되니까 이거 4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고요. 그럼 남학생 2명이 남죠. 그 남학생 2명을 E, F라고 볼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묶음으로 봤으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 둘, 3명을 나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3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3 퍼뮤테이션 3 해서 요거 3팩토리얼 뭡니까? 6가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요 한 묶음 내에서 여학생 4명이 자리를 바꾸는, 그러니까 여학생 4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걸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4명을 그냥 뽑아서 4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4 퍼뮤테이션 4입니다. 자, 앞으로는 이거 안 쓸게요. 그냥 4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토리얼 가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시면 3 팩토리얼에다가 4만 곱하면 되기 때문에 24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이 6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일단 3개 묶음, 요 묶음을 포함한 3명을 일렬로 세운 다음에 묶음 안에서 4명을 또 일렬로 세우는 24를 곱해서 6, 4, 24, 6, 2, 12, 140, 4가지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유제 14-2번 보겠습니다. 1반 학생 3명, 2반 학생 3명, 3반 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1반 학생들은 1반 학생들끼리, 3반 학생들은 3반 학생들끼리 서로 이웃하게 세우는 방법의 수를 n이라고 할 때 이 120분의 n의 값은 얼마겠느냐,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 1반의 학생들을요 우리가 A1, B1, C1 이렇게 두고요. 2반의 학생들을 A2, B2, C2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 3반 학생들을 A3, B3, 그 다음에 C3 이렇게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1반 학생들끼리는 이웃해야 되니까 요걸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 3반 학생들끼리도 이웃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또 한 묶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는 이걸 이제 한 묶음으로 봤으니까 하나, 둘, 셋, 넷, 5명을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5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이제 5팩토리얼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 곱하기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게 요 한 묶음 내에서 A1, B1, C1이 자리를 바꾸는 거. 즉 A1, B1, C1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거 고려해야 됩니다. 그게 3팩토리얼 가지. 곱하기 당연히 이쪽 묶음에서도 A3, B3, C3가 저 순서를 바꾸는 요걸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겠죠. 역시 3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팩토리얼은 120 곱하기 얘는 6 곱하기 6 이게 바로 large n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는 120분의 large n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120은 약분됩니다. 따라서 120분의 large n이라는 것은 120끼리 약분하고 나면 6 곱하기 6만 남죠? 그래서 36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묶음이 2개가 된다라고 해서 당황할 거 없습니다. 각각의 묶음에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즉 3명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고려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2번 고려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쉽게 또 경우의 수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 문제의 정답은 36입니다. 대표 유형 15번입니다. 어느 산악동호회에서 남자 회원 2명과 여자 회원 4명이 일렬로 서서 등반하려고 합니다. 자, 남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네요. 이전의 유형이 이웃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유형이라면 이번 유형은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되냐면요. 일단 이웃해도 되는 여자 회원들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 회원들을 우리가 여자 이렇게 4명을 일렬로 세웠다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의 수는 4팩토리얼 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게 24가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자 회원들을 여기에 세우면 되는데 남자 회원은 2명이 이웃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남자 회원은 어디에 세우면 되냐 하면요. 제가 여기다 색깔로 찍어 드릴게요. 맨 앞에나 여 회원들 사이사이 그리고 맨 뒷자리 요 5자리 중에 어느 2자리를 선택해서 그냥 남자 회원들을 끼워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 하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번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1번, 요 자리가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남자 회원이 들어갈 2자리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5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순서 있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남자 회원 A가 있고 남자 회원 B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다가 1부터 5 중에서 순서 있게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요걸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 1번과 2번이 뽑혔다라고 한다면 남자 A는 1번에 남자 B는 2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만약에 2번, 1번 순서로 뽑혔다고 본다면 남자 A는 2번에 남자 B는 1번에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 사이사리에 남자 회원 2명을 끼워 넣는 방법은 이 5가지 자리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5 퍼뮤테이션 2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5 곱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이거 20가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자 회원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24가지고요. 그 다음에 양 끝과 여자 회원들 사이사이에 남자 회원 2명을 한 명씩 끼워 넣는 경우의 수가 20가지이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하면 전체 480가지의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웃하면 안 되는 조건이 붙은 문제는요. 이웃하면 되는 것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 사이사이 및 양 끝에 이웃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끼워 넣어주면 된다. 근데 그 끼워 넣어주는 방법은 결국 이 들어갈 수 있는 후보 자리들을 번호를 매긴 다음에 그 중에서 뭐 지금과 같은 경우라면 5자리 중에서 2자리를 선택해서 남자 A, 남자 B 밑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진다는 거.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됐죠?
이 문제의 정답은 480입니다. 유제 15-1번입니다. 유도 선수 4명과 축구 선수 5명, UFC 선수 2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합니다. 유도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A, UFC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방법의 수를 B라고 할 때 B분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A는 유도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유도 선수를 뺀 나머지들은 이웃해도 되는 거니까 축구 선수 5명과 UFC 선수 2명에서 7명은 일단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7명이 세워졌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유도 선수 4명을 이 사이사이나 양 끝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군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8군데 중에서 우리는 몇 군데를 선택해야 됩니까? 4군데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도 선수 4명 밑에다가 여기서 뽑혀진 4자리를 순서 있게 나열하게 되면 그러면 유도 선수가 끼어 들어갈 자리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몇 가지냐? 7 팩토리얼 곱하기 8 팩토리얼 나누기 4 팩토리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 빼기 4의 팩토리얼이 분모에 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우리가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B를 구하면 됩니다. B는 뭐냐 하면 UFC 선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거예요. 근데 UFC 선수는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웃해도 되는 9명을 먼저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9 팩토리얼이 되고요. 곱하기 자, 그러면 UFC 선수를 이 9명의 사이사이나 아니면 양 끝에 세우면 되겠죠. 끼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9 플러스 1자리가 돼요. 그쵸? 여기서 7명이면 7개에다가 맨 마지막까지 하나가 더 붙죠. 그러니까 여기 9명이면 9자리에 맨 마지막까지 하나가 더 붙어서 10자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10자리 중에 순서 있게 2자리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10 퍼뮤테이션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B는 9 팩토리얼 곱하기 10 팩토리얼 나누기 자 10 빼기 2의 팩토리얼이니까 8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요구한 B분의 A라는 것은 요거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9 팩토리얼 곱하기 8 팩토리얼 분의 10 팩토리얼 이거 분의 그 다음에 여기는 7 팩토리얼 곱하기 4 팩토리얼 분의 8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약분 들어갑니다. 7 팩토리얼과 9 팩토리얼을 약분하고 나면 분모에 누구만 남냐 하면 9 곱하기 8만 남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8 팩토리얼과 10 팩토리얼을 약분하면 여기에 누구만 남냐 하면 10 곱하기 9만 남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요 4 팩토리얼과 8 팩토리얼을 약분하게 되면 여기에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만 남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번분수식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약분하면 자 여기 8, 8 그대로 약분됩니다. 그 다음에 5하고 여기 2까지 합쳐서 10이 약분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3하고 9가 약분돼서 여기 3만 남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누구만 남고요. 3, 9, 27만 남고 분자에는 7만 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기 중에 답을 골라낸다면 이 문제의 정답이 2번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유제 15-2번입니다. 지상 1층부터 9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하여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4명이 9층까지 1회 올라가는 동안 모두 내려야 한다고 할 때 4명 모두 서로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는 않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요게 문제입니다. 자, 단 1층에서 내릴 수는 없고 각 층에서는 한 명씩만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1층에서 탄 4명을 편의상 우리가 A, B, C, D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4명이 내릴 수 있는 층은 2층에서부터 9층까지
총 8개 층에서 내릴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연속한 층에서 내리면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동그라미 이렇게 4개를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나, 여기 2개, 그 다음에 여기 3개, 그 다음에 여기 4개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의 자리를 보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여기 5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동그라미의 사이사이와 양 사이드의 자리가 지금 5개가 있는데 이 5개 중에 4개를 골라내서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A, B, C, D가 여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로 볼 거예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4개를 골라내서 순서 있게 밑에 나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2, 3, 4로 나열이 됐다면 1번 자리엔 A, 2번 자리엔 B, 3번 자리엔 C, 4번 자리엔 D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뭘 얘기해주고 있느냐? A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B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 C 다음에 동그라미, D 다음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가 2층에서 내렸다는 뜻입니다. 이게 2층. 그 다음에 3층은 그냥 통과했고 B는 몇 층에서? 4층에서 내렸다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C는 6층에서 내린 거고요. 그 다음 D는 8층에서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가 뭐냐 하면 그냥 아무도 내리지 않고 통과한 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말아야 되니까 이 통과한 층 사이사이에 A, B, C, D를 끼워 넣어주면 그러면 A, B, C, D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되는 이런 경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열된 순서대로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에서 내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붙은 층은 아무도 안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까요? 예를 들어 얘가 뽑히는데 요 순서로 뽑혔다고 볼까요? 4, 1, 5, 그 다음에 2 이렇게 뽑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1번 자리에는 B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2번 자리에는 D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가 있고요. 3번 자리에는 아무도 안 들어갔죠. 그러면 아무도 없으니까 통과해서 이제 동그라미 적어주시면 되고요. 4번 자리엔 A가 들어간 거고 동그라미가 있고 5번 자리엔 C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나열된다라는 걸 뜻해요. 그러면 자, B는 2층에서 내린 겁니다. D는 4층에서 내린 거죠. 그 다음 5층, 6층, A는 7층에서 내린 거고요. 그 다음 8층, C는 9층에서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 2, 3, 4, 5 중에 순서 있게 4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보면 이 A, B, C, D가 연속한 층에서 내리지 않고 각 층에서는 한 명씩만 내리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5자리 중에 순서 있게 4자리를 골라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즉 5 퍼뮤테이션 4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와 같습니다. 이거 계산해주면 12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요, 선생님, 왜 요 동그라미가 순서를 바꾸는 건 그건 고려를 안 해주나요? 요 동그라미가 순서를 바뀌는 게 4 팩토리얼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동그라미도 이름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동그라미가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렇게 되는데 이 동그라미끼리 자리를 바꾸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B 다음에 니은이 동그라미가 왔고 그 다음 D가 왔고 그 다음 기역이 왔고 그 다음 니을이 왔고 그 다음에 A가 오고 그 다음에 디귿이 왔다. 그 다음은 C가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하고 결과가 바뀌는가 볼까요? B가 2층에서 내린 거 똑같습니다. D가 4층에서 내린 거 똑같죠. A가 7층에서 내린 거 똑같고요. C가 9층에서 내린 거 똑같습니다. 즉, 이 통과하는 이 동그라미들 있죠.
동그라미들은 순서가 바뀌어봤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B가 2층, D가 4층, A가 7층, C가 9층에서 내린 건 똑같죠. 따라서 이 동그라미들이 자리를 바꾸는 건 고려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동그라미들 사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결과로부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들이 자리를 바꾸는 4팩토리얼은 곱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될랑 말랑 하시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요, 이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줍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처음엔 못할 수 있죠.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번 봤으니까 얘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되 이 동그라미들의 순서가 바뀌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즉 걔는 고려해 줄 필요가 없구나. 이것도 여러분들이 결과로부터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20입니다.